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중단원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단원 제목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앞서 근호로 포함된 무리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근호를 포함한 숫자들에 대한 곱셈, 나눗셈,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보통은 덧셈과 뺄셈을 먼저 배우고 곱셈과 나눗셈을 가는 데 비하여 이 근호 포함된 식의 경우는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7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곱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각열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곱셈에 대하여 다음을 알아보자. 첫 번째,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를 4라고 썼고요. B를 9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칸은 4분의 1과 25분의 9라고 표기를 해뒀네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각각 이하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 문제 따로 아래쪽 문제 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루트 A가 얼마입니까? 위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가 4이기 때문에 루트 4가 되죠. 근데 루트 4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2가 됩니다. 다음 루트 B는 루트 9에 해당이 되는 값이고 그 값은 3이에요. 따라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다는 것은 2 곱하기 3과 같으므로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루트 AB인데 루트 AB는 루트 4 곱하기 9가 되고요. 즉 루트 36이고 루트 36은 36이 6의 제곱이기 때문에 6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A가 4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1, 즉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므로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루트 B의 경우는 25분의 9인데 25분의 9는 5분의 3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얻어낼 수 있더라. 따라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 되므로 10분의 3이 됩니다. 자, 이제 한꺼번에 루트 AB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루트 4분의 1 곱하기 25분의 9가 되니까 루트 100분의 9가 되죠. 100분의 9는 10분의 3의 제곱, 즉 이 결과 10분의 3이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1번에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와 루트 AB의 계산값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위쪽도 계산값이 6으로 일치하고 아래쪽도 계산값이 10분의 3으로 일치합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치한다로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일치하는구나. 그럼 일치한다는 말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로 쓸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측을 따르게 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과 같아서 루트 6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추측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실수의 곱셈에서는 유리수의 곱셈에서와 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서로 같아요.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불러요. 결합법칙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 중에서 만약에 B와 C를 먼저 연산한 결과는 이 결과값이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C를 연산한 결과와 일치하더라. 즉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위쪽은
교환법칙, 아래쪽은 결합법칙, 어떤 연산에 대하여, 곱셈에 대하여. 어떤 대상이, 실수에 대한 대상이. 그러니까 실수를 곱셈하면 교환을 해도 되고 결합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자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하지는 않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발점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루트 2가 양수죠. 루트 5도 양수예요. 양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양수임은 확실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때 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5를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이 묶음 자체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이 단계로 내려갈 때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연산 순서를 앞쪽 둘, 뒤쪽 둘 먼저 하지 않고 풀어버려도 됩니다. 다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루트 5 곱하기 루트 2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5로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꾼 다음에 다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한 결과 루트 2와 루트 2의 곱은 루트 2 제곱이 되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5 제곱이 되어서 각각 2 곱하기 5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금방 봤던 내용을 다시 처음과 끝부분만을 따와 볼게요. 여기 처음과 끝부분만을 따오겠습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5를 제곱한 결과는 2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2 곱하기 5가 되는 것,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2 곱하기 5의 양의 제곱근, 우리가 앞서 이걸 어떻게 배웠죠? 양의 제곱근은 루트 2 곱하기 5이다 로 쓸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5도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이 아래 식을 만족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5랑 루트 2 곱하기 5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일치해야 한다.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것 배웠죠. 그런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5도 아래 2차 방정식을 만족하고 루트 2 곱하기 5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둘이 일치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와 5가 아니라 양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제곱하면 위쪽에서 루트 a를 루트 2자리로 루트 b를 루트 5자리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루트 a, 루트 b는 ab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ab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곱셈은 보통 생략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와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얻어진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예요. 자, 제곱근의 곱셈 성질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봅시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제곱근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3 곱하기 7 곱셈해서 루트 21로 써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ab가 정수는 꼭 아니에요. 양의 정수는 꼭 아닙니다. 유리수일 때도 상관없어요.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2분의 25. 그러면 제곱근을 하나로 통합하고요. 5하고 2를 곱해서 분모로, 그 다음 3과 25를 곱해서 분자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 곱셈을 하면서 약분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루트 2분의 15로 하나의 숫자로 이제는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보기로 할게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근호 안의 숫자가 A제곱 B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시가 루트 50이에요. 5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면 5로 나누면 10이 남고요. 5로 나누면 몫이 2가 되죠. 그래서 5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배우기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쓸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따로따로 분리했습니다. 자, 분리한 이유는 앞에 보이는 루트 5제곱은 5가 될 테니 식이 5 루트 2가 된다는 말이에요. 5 루트 2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잠깐 생각해 볼게요. 5 루트 2는 5 곱하기 루트 2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3 곱하기 2라는 말의 의미는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5 루트 2는 어떤 말일까? 이 말은 루트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루트 2를 5번을 더하게 되면 이 결과는 루트 50과 같아져요. 루트 50과 같아진다. 즉 루트 50은 루트 2를 5번 더한 것과 같다. 가운데를 빼고 읽어버리면 이 루트 2 5번 더한 것이 루트 50과 같다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죠. 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제곱근으로 표현된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의 기초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게 뭘까 찾아가는 과정에서 루트 50은 루트 2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숫자구나 라고 이제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다음과 같이 5루트 2로 고쳐서 생각한다. 즉 루트 50을 5루트 2로 고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 반대로 2루트 5 같은 경우에는 루트 5 더하기 루트 5죠. 이것은 2 곱하기 루트 5인데 2는 루트 4와 같으니 루트 4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20으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루트 20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숫자는 뭐냐? 루트 5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 많이 했었죠. 그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A, B가 양수예요. 루트 A 제곱 B는 A 루트 B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루트 12는 10이라는 숫자가 4 곱하기 3이죠. 루트 4와 루트 3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2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루트 12는 루트 3을 두 번 더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숫자다. 루트 12는 루트 3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음 보세요. 마이너스 3 루트 5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수를 가져올 수는 없고 음의 부호는 떼고요. 3은 루트 9가 되니까 루트 9 곱하기 루트 5. 양수일 때만 지금 한꺼번에 생각을 하기로 해요. 9 곱하기 5로. 그래서 이 숫자는 루트 45예요. 즉 루트 45는 루트 5를 3번 더해서 얻어진 숫자다. 그래서 루트 45는 루트 5가 기초가 되는 숫자이다. 자, 이런 걸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듯이 찾아내기 위해서 보통 A 루트 B 꼴로 나타낼 때는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근호 안의 숫자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이 아래에도 보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루트 48을 한번 볼게요. 루트 48이라는 숫자가 4 곱하기 12로 나타나요. 그러면 루트 4 곱하기 루트 12가 되니까 이것을 2루트 12로 써도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루트 12는 2루트 3으로 이 루트 12의 기초가 되는 숫자가 루트 3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2 곱하기 2루트 3으로 고쳐서 4루트 3으로 고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루트 48을 이루는 기초는 루트 3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요. 예제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세요. 2루트 7과 3루트 2를 곱합니다. 보통은 이 경우에 정수에 해당되는 부분, 혹시 유리수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유리수 곱해진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2와 3을 곱하면 6이 되겠죠. 다음 루트 7과 루트 2를 곱하면 7이 14니까 루트 14가 되어서 전체는 6 루트 14가 됩니다. 자, 다음 마이너스 루트 24 곱하기 루트 48이에요. 마이너스 값은 잠깐 두고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는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 자, 제곱수가 되는 것은 소인수분했을 때 이 짝수계만 나타나는 것만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4는 2가 2개니까 2 루트 6으로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지금처럼 썼는지 알겠습니까? 요 이 두 개는 제곱근 밖을 벗어나면서 2로 나타나고요. 뒤쪽에 있는 2와 3은 루트 2 곱하기 3이니까 6으로 썼다. 루트 6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루트 48 금방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루트 24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 4루트 3이죠. 곱하기 4루트 3.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2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뒤쪽은 6 곱하기 3인데 6은 2 곱하기 3이고요. 3은 또 하나 있으니까 3제곱도 또한 이 제곱근 바깥으로 풀려 나오면서 3루트 2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 루트 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루트 24 곱하기 48인데 얼핏 보기에도 48은 24의 배수이죠. 어떻게? 24 곱하기 2로.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4 곱하기 루트 24 곱하기 루트 2로 생각해 버릴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바로 보일 때는 소인수분해 다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건 잊지 말고 이제 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 이 문제들을 다 풀고 아래 보면 푸코가 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 이 푸코 진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는 1851년에 28kg의 추가 달린 67m의 줄을 돔의 천정에 매달아 실험을 하였습니다. 푸코는 이 실험에서 추가 1시간당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11도씩 천천히 회전함을 밝힘으로써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어요. 후대 사람들이 그가 고안한 추를 푸코의 추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 말의 의미는 자, 공중에 매달려서 추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즉, 그 말의 의미는 추는 이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데 지구가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 바깥에 앉아서 차를 바라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간다고 쳐요. 그런데 반대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밖에 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말은 우주 전체로 보면 추가 움직이는 건 방향이 일정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구와 같이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 지구가 돌고 있구나. 추가 도는 거냐, 지구가 도는 거냐,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하나의 예가 된다,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벌써 이 푸코의 실험 이전에
이미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자전의 예로 쓰여요. 푸크는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당시 최고영예였던 쿠플리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추가 매달린 줄의 길이의 제곱근에 정비례합니다. 즉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곱근을 취한 값에 정비례를 해요. 따라서 줄의 길이를 8배로 늘리면 추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8배 늘어나게 됩니다. 루트 8배. 이게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런 말이 물리 시간에 자주 등장한다 했죠. 예. 자, 그러면 푸코 실험에서 사용한 줄의 길이를 12배로 늘리면 추가 1회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때 루트 12배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루트 12배로 쓰지 않고 12는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루트 4는 2로, 즉 2루트 3배만큼 늘어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